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이죠. 배현진 의원이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모처에서 가져가고 치료에 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 문제에 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제 신뢰를 하면서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예, 엄정한 말하자면 이제 처벌을 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제일 센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전 주한 미 대사, 예, 리포트 미 대사, 이 테러가 제일 큰 사건이 아니겠어요? 최근 들어서 그 사례를 보면 사실상 이제 중벌에 처해졌어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변수는 이제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응급 입원된 상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주변 사람들의 이제 언론과의 이제 코멘트 이걸 보면 정신 이상성은 뭐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점이 정상 창작이 되겠죠. 이제 벌을 내리는데.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전 방송에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미국 내에서 이 전쟁 위험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건 좀 지나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 김정은이가 실제로 전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반대 의견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인 공천과 관련해서 뇌관이 셋이나 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뇌관 셋. 이거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의 전민구 기자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 보도에 지금 내용을 여러분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배현진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 퇴원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뭐 한번 제가 그냥 쭉 인용을 해드릴게요. 이번 일로 걱정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사건 당시에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 저를 구해주신 시민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순식간에 달려와주신 소방대원과 경찰관들, 그리고 많이 놀란 저를 끝까지 배려해주신 순천향병원의 의료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경황이 없어 살피지 못했지만 늦은 밤까지 병원 앞을 지키며 염려해 주신 우리 취재기자님들, 그리고 이 추위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송구하고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뉴스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국민을 지키겠다고 정책을 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이번 일은 제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러한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희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염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신 대로 우선 그 각계 관련 분들에게 이제 고맙다. 그리고 이제 취재진들에게도 참 고맙고 이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로서 앞으로 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어떤 지금 이제 그 처벌과 관련해서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보면 자, 처벌을 어떻게 원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무관용의 원칙이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딱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관용. 반드시 법에 따라서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의 입장문 뒤에서 입장문에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사기관을 신뢰하면 지켜보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피습 사건인데 지금 야당에서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온갖 음모론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이제 반면 교사를 해서 뭐 더군다나 또 여당 의원이니까 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절대로 수사기관 신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법적 처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이제 수사기관을 신뢰하니까 이제 결과도 당연히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엄정한 법적 처리.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충격 그리고 이제 저 여의도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이 사회적 분위기를 지금 감안해서 입장문을 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이건 엄정한 법적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엄정한 법적 처리를 주장한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극히 뭐라고 그럴까요? 적절한 수위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엄정한 처리를 통해서 말이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보도를 보면은요. 이제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이제 휴식을 취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깔끔하게 완쾌화돼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게 되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바란다. 예, 저도 이제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과거 사례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어떠했었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피습 사태예요.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갔네요. 2006년도 5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태 때 참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제 다 놀랐었는데요. 자, 그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뭐냐? 살인 미수가 적용됐어요. 살인죄가 아니고 살인 미수죄.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제 법원에서 너무나 좀 뭐라고 그러죠?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습됐을 때의 현장 그리고 이 병원에서 수술하는 사진까지도 다 그 당시 이제 공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가해자는 지충호였는데요.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로 습격한 사건이에요. 11cm 60발을 낙견했어요. 자, 그런데 법원은요. 이 법원에서 왜 이걸 갖다가 이 살인 미수 혐의를 배제했냐면요. 문구용 커터칼이고 문구용 커터칼을 가지고 살인하겠다. 이거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살인 도구로서는 좀 문구용 커터칼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말이죠. 2007년도 대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년도에 만기 출소한 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런 테러 사건이 바로 2015년도 5월에 있었던 리포트 주한 미 대사 습격을 했는데 그 당시 김기종 이 사람은 이제 56살인데요. 이때는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이러면서 과도 문구용 커터칼이 아니라 과도 24cm짜리 과도로 수차례 목을 찔러가지고요. 11cm 길이의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2016년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제 사건은요. 신발 투척 사건이 있었죠. 2020년도 문재인 여의도에서 이제 국회에서요. 그 다음에 주먹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여의도 국회 2018년도. 김성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이제 계란 투척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이명박 대선 후보. 이런 테러가 있었는데 대부분 무죄 선고 또는 무혐의 또는 피해 정치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최근에 2022년도 3월에 송영길이가 이제 망치로 가격을 당했어요. 표모씨 70살이죠. 신촌에서 그랬죠. 그때는 구속기수 후에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수권으로서 끝났는데, 자, 이 엄정한 처벌 반드시 확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엄정한 처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지금 지난번 법무부 장관 때 사형제도가, 대한민국 이제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국제적으로. 왜냐하면 사형 선고까지 하는데 이 선고된 이 범죄인들한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 할 때 서울구치소로다가 사형 시설을 갖다가 전부 다 사형 수들 다 옮겨놨잖아요. 다 옮겨놓고서 제가 등문한 바에 의하면 사형 시설도 전부 다 또 손을 좀 봤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요걸 해서 아니 남의 목숨을 그야말로 그냥 헌시작 버리듯이 살해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개전의 정이 있고 이런 사람들 갖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감형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아니 남의 생명을 죽어놓고 저 혼자 살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형 선고범들은요. 가차없이 사형을 시켜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번 이 사건도 엄정 처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요, 이 북한 관련 뉴스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그 공천 작업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달 29일이니까 이제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2월 3일까지 공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 접수를 받기 전에 싹 걸러내야 되잖아요. 이 걸러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누구냐? 바로 이제 걸러내는 게 누구를 걸러내겠어요? 현역 의원들을 걸러내는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말로는 무슨 뭐 시스템 공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시스템 공천 그 시스템 자체가 이 뭐예요? 현역 의원을 많이 빼내고 새로운 이 선수를 집어넣는 후보들. 이제 그래서 이제 물갈이 폭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항인데 지금 그 중앙일보 여론 좀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공천과 관련해서 내관이 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내관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 영남 지역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영남 지역. 왜냐하면 영남 지역이 제일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잘리는 사람도 많겠죠. 두 번째 많은 것은 바로 뭐냐? 윤석열 정부의 내각하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공천을 많이 받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지금 내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관은 뭐냐? 지나치게 경선 원칙을 강조하는 거. 이게 또 다른 내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선 공천 문제 갖고서도 내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영남 물갈이는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 지금 영남에 말이죠. TK 지역에가 25명, 그리고 PK 지역이 31명. 그러니까 이제 56명이 영남에 몰려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전부가 다 113명이라는 거예요. 113명인데 지금 이제 그 중에 56명이 지금 영남이다. 그러면 딱 절반이잖아요. 그 절반인 만큼 비례해서 칼바람이 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지난 10월 달에 이뇨한 위원장도 영남 중진들은 희생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남 의원들 사이에 이게 불안감이 좀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물갈이, 이게 물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역 의원 교체 지수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본다면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제일 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개인 의원 개개인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보다 낮은 경우 이게 이제 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남 지역의 경우는 당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그 편차 이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경선도 못 해보고 컷오프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자 그럴 경우에는요 좀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다선 의원도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의 불이익을 받는 이 영남권 의원이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천 뇌관 제1타가 된다. 이게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내각 또는 용산 출신 인사들의 공천 여부. 지금 이제, 그러잖아도 지금 이제 그 공간 위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친윤 핵심인,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총장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사무총장은 당연히 친한이죠. 그래서 이미 이철규와 장동혁 사무총장 간에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김경일 문제를 가지고서 이거 사천 논란이 있는 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우선 공천, 전략 공천을 놓고 공관위에서 아주 제대로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공관위에서 지금 내놓은 규칙에 따르면은, 내놓은 입장에 따르면은 최대 50곳을 갖다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50곳이 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권 강세 지역에서 현역이 건너포가 된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용산에 있는 참모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내각에 있었던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전략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경선자들하고도 이제 경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또 경선이 될 수 한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한동훈 위원장도 당연히 정치인인데 누구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외견상으로는요, 윤한 갈등이라는 것이 이제 봉합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요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싸움,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지역구에 이제 친윤이냐 친한이나 두고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또 다른 이 큰 뇌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뇌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뇌관은 바로 뭐냐? 경선 원칙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공천 내홍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은 경선 원칙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는 경선 여론조사조차도 이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언제 실시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내부 경쟁이 과열되기까지 딱 하면 결국은 당이 쪼개져서 야당 후보를 돕는 꼴이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공천과 관련된 이 뇌관, 이 세 가지 아주 재밌게 분석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그 미국 내에서 나오는 이제 북한 관련 뉴스인데요. 자, 그동안에 쭉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 김정은의 최근 도발이라는 것이 통상적 수준의 도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이 확장 억제, 이 공약, 이거 가지고서 해결할 것이 아니다. 더 큰 이 군사행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MIT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워싱턴 뉴욕 타임즈에서 그런 입장을 또 어제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은요, 예, 조지 로긴, 예,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데, 조지 로긴의 이 칼럼,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 자, 그래서 조지 로긴의 이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쓴 글에 의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우선순위는 지금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평가하는 것은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게 탄약과 미사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탄약과 러시아를 보내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 지금 북한의 이제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올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팔아갖고 이 외화 자본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 아니냐. 그래서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의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제 군사적 협력이 잘 되고 있고 먹고 살 거리를 찾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로긴 이 칼럼니스트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비슷하게 지금의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때 전장이라고 하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은 작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이제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그 현재 김정은의 도발 이 성격을 두고 미국 내 전문가들 간에도 상당한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다. 이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